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플러스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의 한강벨트를 훑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강벨트, 이재명 대표는 저 뒤에 낙동강벨트를 훑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위원장님, 박자를 좀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할 때 인사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아침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윤희숙!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희숙은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말은 외부 일정이 없었고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서울 지역을 이 한강벨트 지역을 훑고 있는데 여기는 박용찬 후보의 모습이 보이는 걸 봐서는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아침에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자, 그다음 영상은 여기는 왕십리. 그러니까 이번에 왕십리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있는데 이 선거구가 중성동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성동갑에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윤희숙 후보와 손을 잡고 등장하네요. 중성동을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죠. 어쨌든 성동구 지역을 방문했고 또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긴 어디입니까? 신당동. 이혜훈 후보 모습 보이고요. 신당동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떡볶이 타운을 방문을 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떡볶이 타운을 방문했다. 신당동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떡볶이 집이군요. 지금이 한참 배고픈 시간인데 자, 떡볶이 모습도 보면 또 이게 입맛이 다셔집니다. 자, 어찌됐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방문하고 있는 저 네 곳은 영등포구, 성동구, 중구, 강동구 이런 것인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2개입니다. 근데 4년 전 총선 때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중성동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중성동 갑을 여기 2개인데 마찬가지로 4년 전 때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강동도 지역구가 2개입니다. 갑을 4년 전에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는 한강벨트 4개 구의 지역구가 총 6개인데 4년 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6대0으로 전패를 했던 지역을 오늘 방문한다. 이런 겁니다. 뺏어오자. 이런 것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한강벨트를 집중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지역구 가운데서도 한강벨트는 우리 거야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 수도 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 주의 일정을 한강벨트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픽에서 6대0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지역들에서 6대0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 180석을 가지고요. 4년간 한 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탄, 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 그다음에 틈만 나면은 장관이나 검사 탄핵, 그다음에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방탄검 3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4년간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그 180석의 힘을 무엇에 썼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 6대0으로 됐던 지역구들을 방문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 국회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민생도 더 돌봐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저도 많이 졌죠. 그 당시에 지역이 서울이 49개였는데 스코어는 얼마?
41대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뭐 강남, 서초, 용산 뭐 이렇게 해서 8석밖에는 못 먹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인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저 선수들은요, 부지런합시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요, 1시간 늦게 자세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는 첫 선대위니만큼 우리 후보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갑시다.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을, 그리고 이 선거의 중대함을 피력합시다. 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요, 다 모든 걸 심판하자 뿐입니다. 모든 걸 갈아엎자, 망가뜨리자, 이게 위원회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입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강조를 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아침부터 뭐 여의도 출근길 인사부터 해갖고 이제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명의 기자 간에 뭐랄까요, 약간의 신경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만나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혹시 수사하실 때와 입장이 바뀌시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특정 언론사 기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기자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그건 기자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언론인을 대할 때 저런 태도가 공당의 대표의 태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았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지금 뭐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자가요. 기자는 이런 정치인들이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국민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예우하는 게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탄핵의 강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심판을 한다고요. 지금 총선이란 건요, 예.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지, 거기에 대한 반성과 대안 마련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본인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날선 반응을 보이는 부분, 그런 게 역설적으로 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